반갑습니다. 형통 시사 뽀개기에 제가 사실은 그 에어클래스의 유료 강의 올리기 전에 그 유튜브에 형통을 심층 면접에 이제 이러한 거를 무료로 계속 올려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학원 관계자분들이 막 빼가가지고 따라해요. 프로그램을. 진짜 오프라인에서는요, 실제로 보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는데 학원 관계자분들은 좀 아세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라는 걸 알기 때문에 프로그램 빼내가려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와서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 드려요. 그 관계자분들한테. 물론 출처는 정확하게 밝혀야 되고 가르치는 거에 대한 소정의 컨설팅 비용은 받아야 되죠. 저는 이쪽 분야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보내가지고는 자료 빼가고 이제 안에 수업 프로그램 내용들을 이제 좀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료 클래스를 이제 에어 클래스 측하고 이제 같이 이제 해서 동반자로서 이제 계속 저는 에어 클래스에만 유료 강의를 올릴 겁니다. 그 분산하는 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산하는 게 플랫폼 이런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국내 유료 강의는 그렇게 할 거고, 방송 콘텐츠 사업은 이제 중국 쪽은 또 다른 쪽이 무료로 이제 하는 거는 다른 거고, 유튜브에 무료로 도움될 만한 것들을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에어클래스에 제가 유료 강의 중에 샘플로 무료로 풀어놓은 것들만 올릴 거예요. 유료로 한 걸 올릴 수는 없잖아요. 유료 결제하신 분들 입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건 샘플 동영상 강의, 그 다음에 무료 강의라서 첨부 파일은 없습니다. 첨부 파일은 없고 지금 그냥 설명만 듣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직렬 공통이긴 한데 형사 정책에 있어서는 제일 많이 이슈화 되는 것들이고, 형사 분야 쪽 그 직렬이 아니더라도 물어볼 수 있는 직렬.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질문이냐면 이거예요. 검찰의 이제 개혁 대상으로 보잖아요.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연결되는 게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같이 연결이 되는 게 이제 지방자치경찰이에요. 지방자치 경찰, 그 다음에 경찰대 폐지 부분이에요. 네. 형사정책에서 이제 이게 제일 큰 테마죠. 핵심 테마 형태인데, 전부 다 핵심 쟁점은, 핵심 원리는 민주주의 안에서 우리가 어떤 통치기구를 형성하죠. 통치기구라는 건 제가 지금 설명드린 통치기구는 광의의 통치기구, 협의의 통치기구는 행정부, 광의의 통치기구는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하면 우리 대신에 공동체를 운영해 줄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직접 참여하면 제일 좋긴 하지만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통치기구가 설립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소, 사무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치기구에 너무 어느 정도 권위는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통치기구라는 건 우리의 손발 역할을 해서 운영을 직접 해줄 어떤 기구를 설립하는데, 이 통치기구를 설립할 때 구성 요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예요. 왜요?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논술 시험에서. 왜 통치기구를 만들 때 그 조직의 핵심 구성 원리 중에 하나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중요하냐? 왜냐하면 인간은 태생적으로 어떤 존재다? 인간은 불완전성을 지닙니다. 신이 아니에요. 불완전성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제도도 요거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도가 인간은 근원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제도도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를 보완하는 장치들을 만들어요. 형사 분야에서는 뭐예요? 삼심제도. 인간이 만든 제도이고 인간이 판단하는 문제이니까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삼심제도를 만들고, 대법원까지 다 끝난 상황이라도 혹시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재심까지 있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근거가.
그러면 인간은 불안정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치인들한테 도덕적으로 완벽하길 원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인간은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해지려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도덕적인 인간인 거지, 완벽하게 도덕적인 인간은 그냥 신이에요. 그냥 성인군자예요.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이게 갈등하고 똑같은 건데, 갈등은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권리의 충돌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같이 살게 되면. 그러면 갈등을 해결해 주는데 원활한 역할을 해주는 게 믿음과 신뢰라는 가치죠.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 수험생 중에 한 명이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갈등이 생겨난다 이래요. 아니에요. 갈등은 원래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같이 모여 살다 보면. 그런데 그 갈등을 가치 갈등론에서 정반합의 원리로 해결해서 보다 더 좋은 상태로 가려면 믿음과 신뢰라는 가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보면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그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간이 존재한다면 왕정체제가 제일 안정된 체제예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왕이, 그 다음에 그런 신하들이 있는 지도체제를 운영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겠죠. 근데 그런 존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권을 분립하죠. 그리고 조직과 조직이 서로 견제와 균형 감시를 할 수 있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은 검사들이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 경찰 수사관들이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대한민국의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 검사라는 단독관청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가 인사권인데,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검사라는 집단, 검사라는 단독관청이, 검찰 집단이 그동안 권력의 시녀처럼 해왔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검사분들이 본인의 일을 명예롭게 처리하고 뭔가 자부심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견제 없이 집중된 권한을 내려놔야 돼요. 오히려 그게 더 나아요. 안 그러면 계속 색안경 끼고 볼 수밖에 없고,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독점되어 있는 형태라서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보세요. 기소독점권도 가지고 있고요, 수사지휘권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권한들이에요. 우리는 상권분립에서 사법부에, 재판부에 재판을 하려면 판사가 이 재판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재판을 못해요. 우리나라 형사체제는. 검사가 이거를 좀 재판해 주세요라고 들이밀면 그때 할 수 있어요. 그게 기소라는 거예요. 근데 검사가 이걸 재판으로 진행할지 말지를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해도 엄청난 권한인데, 그 전에 수사 단계까지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검사가 작정하고 수사를 지휘하면 경찰은 수사하다 그냥 덮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독일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한 군데 있는데, 독일은 검찰 안에 자체 수사관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어차피 수사를 해야 기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하고 자연스럽게 실질적으로 견제와 균형이 맞춰지는데, 우리나라는 검찰 조직 안에 자체 수사관을 따로 보유하고 있어요. 정보 수집까지 같이 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소 독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직체인 거예요. 이게 그동안 못 건드렸죠. 왜? 이쪽 출신자분들이 국회 법제사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법제사로 가잖아요, 위원으로. 그러니까 법 통과가 안 돼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거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에 힘을 실어줘서 법을 개정해야 돼요. 형사체. 이게 언제 구축이 된 거냐면, 이게 일제시대 때 일본, 식민지 시대 때 그 당시에 일본의 형사체제였어요. 그런데 일본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검찰이라는 검사라는 단독 관청한테 너무 견제할 수 없는 형태로 독점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본은 형사 시스템이 1차 수사권은 경찰, 2차 수사권은 검찰이 가져요. 그러니까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아주 예외적으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에요. 일본은.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게 영미는 아예 분리되어 있어요. 미국은. 그래서 처음에 영미 체제를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책이란 건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장착한 정책이라도 국내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제가 그거를 시사 뽀개기 이론에서 뭐라고 설명드렸죠? 저울에 달아야 되는데 이 저울의 기준점이 가변적이다. 가변적일 때 시대와 환경적인 요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외국에서 성공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일본과 같은 형태로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어요. 그래서 경찰 처음에는 미국식을 주장하다가 그래서 뭐 독립이라는 말도 썼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뭔가 억압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독립하겠다, 수사권 독립하겠다 이렇게 외치면 안 돼요. 왜? 핵심은 그냥 견제 균형의 원리예요.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치기구를 만들 때 조직 구성 원리에서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독립이란 말을 제가 빼라고 했어요. 빼고 1차 수사권, 2차 수사권 일본식으로 가야 된다. 지금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사실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예요. 이거는. 그래서 공동체 구성 원리상 통치기구를 만들 때 조직 구성 원리에서 제일 핵심적인 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바로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겨야 되느냐? 이걸 없애고 1차 수사권, 2차 수사권을 가지는 형태로 가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자, 보세요. 끊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하면, 이게 막 3시간, 4시간씩 해요. 수업생들이, 합격생분들이 나중에 하도 막 술 먹다가 술 먹은 김에 막 저한테 뭐라 하셔가지고 끊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자 검찰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설명을 드렸어요. 사회 구성 원리상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 원리상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당위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적폐청산 대상으로 검사가 나쁜 짓 많이 하더라.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구축이 돼 있어서 이러한 오류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럼 경찰한테 수사권이 넘어가면 괜찮느냐에 관한 문제를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